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롯데그룹이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각 계열사는 하반기 업무 관련 보고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향 등을 보고했으며 신 회장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대응 지침을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던 지난 3월 말 비상경영회의를 소집해 코로나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 관계자는 중장기 성장 전략이라는 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LG 프리미엄 냉장고가 유럽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유력 IT 매거진 레뉴메리크는 사용 편의성과 냉동 능력, 소비 전력 등 주요 항목에서 최고점을 부여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영국, 포르투갈, 벨기에 등 유럽에서 국가별로 영향력 있는 소비자 잡지도 LG전자 상냉장 한냉동 냉장고를 자체 조사 1위에 올렸습니다. LG전자는 전통적으로 주방이 좁고 에너지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유럽 특성상 공간 활용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뛰어난 냉장고가 인기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KT는 5G 이동통신 기업망 슬라이스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기술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5G 기업망 슬라이스는 하나의 물리적 5G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이를 필요에 맞게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5G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중앙 네트워크에 적용된 것이 이 솔루션의 핵심 기능입니다. 5G 기업망 슬라이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은 인프라나 직원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사내망을 여러 개로 분리해 업무와 현장 특성에 최적화된 형태로 네트워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국GM과 쌍용차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주장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는 한국GM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낸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13명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기한 상고심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신의칙 원칙을 인용한 하급식 판단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GM의 경우 최근 코로나 여파에 경영난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롯데건설은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사이버 모델 하우스를 열고 7월 중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36의 1번지 1원에 들어서며 전용 면적 59에서 128제곱미터, 총 568가구가 공급됩니다.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는 비규제 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계약금 완납 시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합니다. 견본주택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7의 1번지 1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해야 했다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총은 현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평가와 관련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조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속담을 비유하며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의무만 지우면 임대사업자들이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까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의 강도가 갈수록 세졌는데도 효과가 오히려 약한 것은 디테일 부족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시행이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며
전격적이다 보니 허점이 많고 부실과 땜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본인에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경찰에게 보고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